안녕하세요. 골린이 탈출기의 홍석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상은입니다. 네, 어느덧 이 9월의 마지막 날, 정말 저희 오랜만에 이 골린이 탈출기가 여러분 곁에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깐 쉬는 동안에 가을이 정말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동안 명절이다, 연휴다, 많은 시간들이 좀 지나갔는데 저희를 또 잊으신 건 아니겠죠? 아, 설마요. 당연히 안 잊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연습장에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골린이 탈출기 생각하면서 기다려왔어요. 아무래도 이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저희 의상도 오늘 또 가을 컨셉, 네. 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쵸? 되게 따뜻하고 네. 뭔가 저희가 가을 색깔 입은 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이에요. 이 가을 네. 낙엽을 지금 저희가 낙엽. 입고 있는 듯한 느낌. 짠. 그리고 또 이 노래 또 저희가 요새 또 핫한 드라마죠.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오는 노래인데 저는 이 드라마 다 봤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였는데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도 시즌 1부터 꼭 챙겨온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그쵸.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석형이가 부르는 노래를 석현이가 듣고 있습니다.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가을 감성과 함께 오늘 골린이 탈출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 또 골프 배우기 또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즐겁게 골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20대, 30대, 40대, 아빠, 엄마, 오빠, 형, 누나, 동생, 남녀노소, 불문 모두를 위한 골프 레슨. 누구나 쉽게 보고 듣고 따라할 수 있는 신개념 레슨 프로그램입니다. 자, 보고, 듣고, 행동하는 저희 골린이 탈출기는요, 오늘도 역시나 너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골린이 여러분들 골프앤 PBA 채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다면 남겨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 후 저희를 골프 초보에서 구원해줄 두 명의 프로죠. 박다솜 프로와 고윤성 프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설정을 해야겠죠. 그쵸. 이제 제가 에이밍이 타고났어요. 군 복무 시절 네. 저희 그 대대에서 제가 항상 그 사격 왕이었습니다. 오. 네, 항상 1등.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럼?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 왜? 예, 예. 홍석한 아나운서가 잡으셔야죠. 0점 네. 조정하셔야죠. 네. 네네. 잠시만요. 그래서 공과 100 사이를 잇는 가상의 선을 하나 그어줬어요. 잠시만요. 저 바람 좀 체크할게요. 지금 여기 바람 많이 불어서요. 오케이. 네, 그 정도. 설정했어요? 네. 네. 저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자, 100m 이제 맞출게요. 네. 잠시만요. 아니, 가운데로 갔네요. 어프로치 레슨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업앤 사이드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스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들었다가 이렇게 치는 게 일자로 들었다가 안으로 오는 스윙이에요. 정답은 항상 2번이니까. 맞아요. 정답 2번. 정답 2번. 똑같네요, 항상. 또 2번. 다음에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일관성 있네요, 네. 고윤성 프로.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렸는데 안쪽 사이드 앤 업이 아니라 자, 업앤 사이드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골린이 탈출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골린이인 저희들을 구원해줄 두 명의 프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다솜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윤성 프로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이게 많이 얼마 만입니까?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에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한 달 네. 만이죠, 저희 네. 진짜. 이제 또 추석 연휴 지나갔잖아요. 박다솜 프로는 좀 최근에 어떻게 보냈어요? 뭐 추석 연휴 때도 그렇고. 이제 설날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골 할머니 댁에 못 찾아뵀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또 이 백신 맞고 시골 할머니 댁에 찾아가서 밤에는 또 공기가 좋으니까 별도 많이 보고 오. 반딧불이도
네, 반딧불이 잡고. 네. 잡았다고요? 네, 잡고. 잡았어요? 네, 잡을 수 잡았어요. 있어요? 네, 잡을 수 있어요. 뭐 반딧불 잡아서 뭐 책 보셨어요? 아니, 책을 보지는 않고 네. 그냥 불빛이 너무 형광 색깔로 예쁘니까 아, 보고 그래요? 사진 찍고 다시 날려줬죠. 와. 저한테 왜 사진 안 보내셨어요?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눈으로 봐야 진짜 예쁜데 아. 카메라에는 진짜 담기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다음에는 오. 한번 담아서 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연을 사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윤성 프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달에 좀 시간이 좀 명절도 꼈고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좀 낚시를 다녔어요. 갑자기 낚시? 네. 오. 그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바다 가고 하다 보니까 뭐 앉아서 가만 보니까 낚시 재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것저것 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또 매력에 빠져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보냈습니다. 세월을 아. 낚으셨군요. 그럼요. 이- 머리카락도 낚은 것 같아요. 아, 머리도 머리가 많이 많이 자랐어요. 자랐어요. 네. 계절이 좀 바뀌다 보니까 좀 네. 길러봤습니다. 어. 아니 엊그저께인가 이제 저희가 이 고윤석 프로와 제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이제 낚시에 빠졌다고 낚시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낚시를 저도 해보긴 해봤는데 또 낚시에 또 그 매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천천히 또 기다리는 그 맛도 있고 딱 입질 딱 기다리는 그런 느낌도 그렇죠. 있죠. 네. 네. 근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일주일 동안 한 마리도? 일주일 동안 한 마리도 못 낚아가지고 아. 지금 다시 이제 심사숙고 해가지고 또 이제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알겠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골프에만 쏟아부은 네. 캐릭터. 네. 골프에 네. 저희가 오늘 좀 가을 룩을 입어봤잖아요. 가을하면 또 골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박다솜 프로는 가을 골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을 골프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다시피 빚내서 하는 골프잖아요. 그래서 저번 방송에 저희가 분명히 4명이 모여서 9월 달에 라운딩을 가자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여서 저는 연상은 아나운서와 둘이 라운딩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둘이 갔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이게? 연락을 네. 나가기로 해놓고선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윤석 프로 왜 연락 안 저 하셨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 그 야간 네. 골프 요즘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짝 다녀왔는데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 그쵸. 그래요? 네. 어때요? 노을도 보고 노을도 예쁘고 날씨도 어. 진짜 네, 좋았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면서 저희가 생각을 했죠. 다음에는 꼭 4시 오자. 아, 우리 좋습니다. 멤버들끼리. 네. 너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전. 저 처음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 너무 설레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처음 나가면은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볼은 잘 안 맞을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네. 잘 맞기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음. 또 나가고 싶을 거예요. 아. 한 번 어. 나가면. 네. 그러면은 고윤성 프로한테 가을의 골프. 골프란 제가 생각하는 가을 골프, 뭐 저에게 있어서는 아니고 이 가을 골프는 이 골린이들이 정말 골프를 나가기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게 뭐 이렇게 골프 보통 시작하시면은 언제쯤 라운드 계획 있으세요? 물어보면 항상 가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을. 네. 네, 날씨가 좀 풀리고 선선하면은 볼치기도 정말 쾌적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또 맑고 그렇죠. 높고 또 그쵸. 천고마 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리고 또 저는 우리 넷이 라운드 가는 거를 꿈꾸면서 이 둘의 케미가 좀 기대된다. 이 브로맨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공교롭게도 그 저희가 이제 너튜브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네. 저희 브로맨스에 관련된 그 영상들의 조회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래요?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이러다가 이제 뭐 찌라시가 좀 돌지 않을까. 확실하게 네. 예. 확실하게. 네, 고윤석 프로도 네. 이 여자 좋아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둘이 또 오늘 커플룩을 입은 만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골린이 분들이 저희 방송을 또 함께 오랜만에 하고 계시는데요. 박다솜 프로가 오늘 준비하실 레슨 어떤 거죠? 코스에 나가면 이제 벙커라는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벙커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페어웨이 벙커, 그린 주변 벙커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벙커 탈출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벙커가 굉장히 많은 골프장에 갔었는데 정말 파4에서요. 벙커 되게 그린 주변까지 갔는데 딱 그린 벙커에 막힌 거예요. 거기서 3번을 탈출을 못하고 결국 양파를 했어요. 속상해. 네. 오늘 좀 다솜 프로의 레슨을 쫙 흡수해가지고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좋습니다. 진짜 필드 나갔을 때 벙커 탈출하기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일단 좀 그래요? 마음이 힘들어요. 네,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이게 땅이 아니라 모래이기 때문에 공을 이제 딱
맞춰서 내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오늘 꼭 알아두셔야 돼요, 홍석현 아나운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프로한테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윤성 프로님은 어떤 레슨 준비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레슨은 지금 이제 한창 라운드를 나갈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 나가서 내 볼이 계속해서 왼쪽으로 훅이 난다. 볼 끝이 좌측으로 도는 구질이 훅이죠. 훅이 계속해서 나왔을 때 그 구질을 좀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완전 꿀팁인데요. 네, 완전 골프 초보들이 원래 한 번 방향을 잃기 시작하면 끝까지 못 찾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꿀팁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바로 고윤성 프로와 함께 레슨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행동하는 신개념 라이브 골프 레슨 지금부터 고윤성 프로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레슨은 이 코스 라운드를 도는 중간에 이 훅이 계속해서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훅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훅이 아니라 슬라이스는요, 볼 끝이 조금 살아가죠. 볼 끝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볼이 코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코스 안에만 살아있다면 어느 정도 비거리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훅은요, 볼 끝이 대체로 이렇게 꼬꾸라져요. 바닥 쪽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거리도 나지 않고 이게 많이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굴러서 오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훅이 난다라는 거 결국에는요, 임팩트 순간, 자, 볼이 맞는 순간 때 이 페이스 앵글이 닫혀 맞기 때문인데, 이 닫혀 맞는 훅을 교정할 수 있는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 첫 번째는요, 이 그립 교정입니다. 그립만 잘 잡아도 내가 계속해서 슬라이스가 나는지 계속해서 훅이 나는지 이 구질을요 조금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립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그립이 있죠. 위크 그립. 위크 그립은 이런 느낌으로 잡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가 열려서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뉴트럴 그립은 페이스가 직각으로 잡힌다 보면 되고, 스트롱 그립은 이렇게 왼손등이 정면을 보면서 페이스가 닫힐 확률이 높은 그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스트롱 그립이 너무 과해진 경우에, 왼손 그립이 지금같이 너무 강하게 잡히게 되면요, 이 오른손바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왼손바닥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오른손바닥이 정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의 그립이 잡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가 이렇게 쿠션이나 공이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강하게 때려야 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때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때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때리죠? 오른손바닥이 타겟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때립니다. 자, 근데 앞서 그립을 이렇게 오른손바닥이 정면을 볼 수 있게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오른손바닥이 딱 타겟을 보고 맞았어요. 이렇게. 그럼 페이스 앵글이 어떻게 되죠? 페이스 앵글은 많이 닫혀 맞겠죠. 그죠? 이 오른손바닥이 정면을 보고 있으면은 임팩트 순간 때 돌아가면서 닫혀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왼손 그립을 잡는 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제가 왼손 그립을 정확히 잡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여드리면은 이 엄지손가락, 왼손 엄지손가락이 이 보통 그립을 보게 되면은 글씨나 좀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에 일렬로 이렇게 정렬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왼손등이 타겟을 바라보면서 이게 뉴트럴 그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스트롱 그립이고 이게 뉴트럴 그립이에요. 손가락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이 글씨에 일렬로 정렬을 시켰을 때, 이때 왼손 바닥을 보면요, 공간이 조금 비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공간을요, 제가 이렇게 꽉 채우려고 손바닥을요,
이렇게 덮게 되면요. 그때부터 스트롱 그립이 잡히게 돼요. 그죠? 손가락 잡고 엄지손가락을 일렬로 정렬을 시켰을 때 여기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을 꽉 채우게 되면은 왼손바닥이 이렇게 덮입니다. 이때 오른손바닥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면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냥 쉽게 보면은 왼손이 옆에 와서 잡히고 오른손도 옆에 와서 잡히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존에 스트롱 그립을 많이 잡으시던 분들은 당장의 그립을 이렇게 바꾸면은 손과 팔의 힘이 엄청나게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쥐는 거는요, 이건 거의 중독이라고 보면 돼요. 점점 이렇게 돌아갑니다. 처음에 봤을 때 한 요 정도 잡던 분들이 어느 순간 보면요,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요, 손으로 팔로만 갖다가 때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볼이 왼쪽으로 많이 말리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내 왼손 그립이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코스에서 이렇게 손가락 그리고 엄지가 일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스탠스입니다. 스탠스. 자, 두 번째 설명을 제가 자동차에 좀 비유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손과 팔 그리고 몸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손과 팔은 방향을 담당한다 보시면 돼요. 손과 팔은 이 핸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상체와 하체, 이 몸통은 내가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손과 팔은 핸들, 그리고 내 상체와 하체, 몸통은 엔진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각각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근데 내가 몸통을 이용해서 볼을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손과 팔만 가지고 볼을 때려냈을 때 볼 끝이 왼쪽으로 돌 확률이 높아요. 와. 자,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떤 동작을 한 거죠? 핸들이라고 봤을 때 좌회전을 해버렸죠. 그죠? 손과 팔로 방향이 아니라 원동력까지 만들려고 힘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런 듯한 모습의 임팩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손보다 헤드가 앞서 나가면은 페이스 앵글은 다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손과 팔, 좌회전, 우회전 뭐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밸런스가 손과 팔, 몸통 사용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이 몸통 사용이 많아질 때는 손과 팔의 사용이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의 회전이 많이 돌게 되면요, 페이스 앵글, 손과 팔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페이스 앵글이 열려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몸통이 사용이 줄어들게 되면요, 반대로 손과 팔의 사용이 늘어나게 돼요. 자, 두 번째 훅이 나는 그 방식은 제가 이런 느낌의 훅을 좀 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근데 사실 이 코스에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 스탠스 교정만으로 바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데, 자, 스탠스가 뭐죠? 양발바닥이 뭐 이렇게 넓어지면은 스탠스가 넓다, 좁다. 뭐 왼발을 빼면은 오픈 스탠스, 오른발을 빼면은 뭐 클로즈 스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양발에서 왼발을요 2cm를 열고 2cm를 좀 빼놓는 거예요. 이게 오픈 스탠스죠. 쉽게 말해서 오픈 스탠스를 쓰게 되면은 스윙을 했을 때 내가 전체적으로 몸통의 회전량을 좀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대적으로 손과 팔의 사용량이 어떻게 되죠? 조금은 줄어들어요. 내 몸이 잘 돌면은 기존에 많이 썼던 손과 팔의 사용량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왼발을 조금 2cm 열고 2cm 좀 빼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 볼을 치게 되면은 오. 와. 볼이 왼쪽으로 돌기보다는 우측으로 돌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좀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립이었고 두 번째는 이 스탠스예요. 이거는 코스에서 바로바로 좀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더 추천드리는 거는 이 응급처치보다는 연습장에서 해볼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숙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손, 이번에는 오른손
손바닥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른손바닥 보게 되면은 이 세 손가락을 이렇게 뗀 상태, 검지와 엄지만 잡고 왼손은 다 잡아주실 거고 이 세 손가락을 뗀 상태에서 준비 자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비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비거리는 생각하지 말고 몸통의 회전만으로 이렇게 때려보는 거예요. 그럼 볼 끝이 절대 왼쪽으로 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훅이 많이 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오른손이 굉장히 강하게 쓰이는 분들이 있어요. 코스 나가가지고 좀 뭔가 비거리를 더 내고자 내가 때려내고자 하는 분들은요 오른손 오른팔이 많이 쓰여져요. 그러면서 볼이 왼쪽 가는 건데 이렇게 그립에서 세 손가락을 떼게 되면요 그러면 오른손의 사용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손가락을 떼고 몸통 비거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듬만 잘 맞춰서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볼 끝이 처음에는 좀 슬라이스가 날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몸통 사용과 손과 팔의 사용량 그 밸런스가 잘 맞춰지게 될 겁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고윤성 프로의 꿀팁 전수를 받았는데 네, 제가 바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가보세요. 그동안 연습 좀 하셨어요? 네? 못 나오신 동안? 노코멘트. 노코멘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투샷. 네, 지금부터 또 오랜만에 우리 고윤성 프로와 함께 실시간 라이브 레슨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제 기존의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한번 좀 진단을 좀 내려주세요. 네. 놀라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추우신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 꺼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굿샷. 어이구. 오, 잠시만요. 스윙이 많이 좋아졌어요. 달라졌어요. 제가 엄청 깔끔한데요? 그래요? 오늘 제가 훅 레슨을 좀 잠시만요. 준비를 해봤는데 아니 이게 효과가 있나 봐요. 이 맨날 우리 고윤성 프로랑 박다솜 프로한테 이 보고 듣고 행동하는 그래도 골린이잖아요. 제가 네.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어제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골프 치는 꿈을 꿨어요. 아, 야, 이 골프 정도면 꿈이었나요? 고윤성 꿈이었나요? 고윤성 프로와 함께하는 골프 치는 꿈? 부담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진단을 내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이 골린이 분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딱 이제 티샷을 칠 때 뭐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뭐 아이언샷을 칠 때도 왼쪽을 보내야 하는 코스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오른쪽을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훅이 나서 왼쪽으로 간다거나 그런 이런 게 경우 많아요. 많죠. 네. 네. 제가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맞아요. 예, 다시 한번 유념해보고 쳐볼게요. 굿샷. 오늘 제가 약간 훅이 나야 좀 레슨 적용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전체적으로 원래 이제 볼 끝이 우측으로 도니까 예. 제가 원래 네, 좋은데요? 훅 슬라이스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게요. 저 마지막으로 다시 해볼게요. 네. 방송 체질이라서 그래요. 그런가 봐요. 아, 말하기 나온다. 무섭게. 이게 나온다. 원래 모습이에요. 네. 네. 이게 접니다. 이런 훅이 나올 때 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뭐 그립이나 이런 연습 방법을 좀 적용해 드리기보다는 네. 제가 더 좋은 이제 알맞은 레슨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 옆에서 이- 알려주세요. 네. 네. 리듬, 타이밍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아,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훅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네. 오늘 말씀드린 레슨 적용이 되겠지만 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결국에 이게 헤드고 이게 손이라면 한 번은 이렇게 맞고 한 번은 이렇게 맞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요. 뭐 특별한 뭐 스윙적인 문제가 아니라 리듬하고 타이밍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머릿속으로 하나, 둘 시계추가 왔다 오는 것처럼 네. 그런 리듬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알겠습니다. 생각해서 한번 예. 더 쳐보실게요. 그러니까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라. 그렇죠. 네, 그 리듬이 알겠습니다. 있어야 돼요. 예. 박자를 그렇죠. 박자를 맞춰보세요. 오. 네. 아하. 저한테 맞는 박자가 이런 경우에는 네. 이제 헤드가 앞서 나간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이 연습 방법 좋기는 해요.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네, 이 연습 방법으로 네. 연습을 하다 보면 또 우측으로 많이 갈 거거든요. 그럴 때는 손가락을 다시 다 잡고 예. 한 번 더 쳐보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잡아요? 그렇죠. 오른손 집게 손가락만 잡고 한번 쳐보세요. 예. 이렇게 이러고 쳐요? 네, 세게 못 때리겠죠. 예. 손하고 팔로 네. 때리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 네. 자,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면 못 맞춰요. 아. 이게 이렇게 약하게 잡고 있는데 예. 하나 둘 해버리면은 아. 헤드 여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 예. 둘 이렇게 리듬. 음. 지금 대체적으로 급해요. 급해요? 네. 아. 좀 알겠습니다.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자, 원래 좀 급한 스타일인데 네. 아무튼 제가 지금 방금 이제 고윤성 프로한테 배운 점을 좀 토대로 연습을 하고 네. 오겠습니다. 그 이제 네. 연습 아나운서가 지금 알겠습니다. 네, 와야 되기 때문에 타석을 자, 모시겠습니다. 네, 요 여기 클럽은 여기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이건 전 제가. 빠지겠습니다. 저는 프로님 그 세게 치려고 하는 욕심이 좀 많아서 아, 그렇죠. 그럴 때 항상 훅이 나요. 훅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면 또 막 이렇게 세게 치고 싶거든요. 굿샷. 굿샷. 요 정도면은 그쵸? 뭐 약간 이렇게. 드로우 정도인데 네. 사실 코스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한 번만 더 쳐볼까요? 그럴게요. 잠시만요. 욕심이 그렇죠. 보통 날 이제 때 세게 치려고 하다 보면 오른손 오른팔이 많이 들어가기 맞아요. 때문에 자 가서. 와. 굿샷.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약간 왼쪽 출발이긴 네. 한데요. 사실 두 분 다 이 정도면은 너무 양호한 정도예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카메라 앞에서 조금 잘 찍은 것 같고 원래 모습은 사실 이게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코스 나가면은 네. 또 악성이 나올 수 있을 때 맞아요.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이거요? 네.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던데. 어려워요. 네, 홍석현 진짜- 아나운서는 아예 못 맞췄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네. 자 이렇게 왼손 잡고 그렇죠. 왼손 다 오른손은 잡고 집게 손가락만. 집게 손가락. 네, 그립을 그냥 똑같이 잡은 이렇게. 상태에서 이 세 손가락만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 돼요. 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과연 가서? 그렇죠. 아. 그래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이 클럽과 내 몸이 좀 조화롭게 같이 갔다가 같이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아. 리듬하고 타이밍 네. 괜찮았습니다. 같이의 자. 가치군요. 이렇게 그렇죠. 해서 어. 같이 갔다가 같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 오. 왼쪽으로 돌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치기만 하면 계속 악성 훅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연습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잘 배워봤고요. 연습해 오도록 할게요. 자, 고윤성 프로와 함께하는 실시간 라이브 레슨 종료하겠습니다. 자, K-팝과 함께하는 골린이 탈출기 뮤직 스타트. 오. 와우, 스타트. 외웠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그립이에요. 사실 이 레슨을 하다 보면요, 이 그립을 교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습관이 돼버리면요, 이게 이렇게 잡는 분들을 이렇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처음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의식적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게 내가 교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왼손을 그냥 옆에서 손가락 잡고 엄지손가락은 글씨의 일자, 그 상태에서 공간이 빈 상태에서 그대로 쥐어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가 계속 비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립을 스퀘어하게 잡은 상태에서 일단은 한번 쳐볼게요. 그립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가 먼저 스트롱 그립 잡고 한번 때려보면은 볼이 왼쪽으로 많이 휘죠. 아. 자,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레슨을 지금 드리는 건데, 자, 그립이 이렇게 유출하게 오. 오고, 자, 이 상태에서 때리게 되면은 와. 자, 백소 약간 소리가 드로우가 걸리긴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때리시게 되면은 와. 이전보다는 조금 볼이 왼쪽으로 말리는 게 많이 줄어드실 거고, 두 번째는요, 자, 이거예요. 이거 좋은 연습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임팩트 때 이렇게 손보다 헤드가 앞서면서 페이스가 닫히는 것을 좀 교정할 수 있는 연습이에요. 잡아주시고 손과 팔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몸통으로 공을 톡톡 때려준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때려주게 되면은 볼 끝이 무조건 우측 돕니다. 무척 왼쪽으로 돌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립 잡고 몸통으로 돌려주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마지막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잡은 느낌으로 한번 제가 스윙을 때려볼게요. 네. 와, 이번에 아니, 좀 어디까지 세게 때리긴 가요? 했는데 와.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훅을 좀 많이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저 좀 다르게 해주세요. 아 진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와 진짜 네. 대단합니다. 네. 자, 잠시 후 골린이 탈출기에서는 박사순 프로가 레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행동하는 골린이 탈출기 신개념 골프 레슨 골린 탈출기 채널 고정! 코스에서 내 맘처럼한 드라이버 샷, 아이언 샷이 원하는 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코스에는 페어웨이, 러프도 있고 장애물인 해저드, 오비도 있지만 페어웨이와 이 그린 근처에 도사리고 있는 벙커들도 있습니다. 자, 이 벙커는 골프장의 코스 중 모래가 들어있는 이렇게 우묵한 곳인데 이 코스를 보면 다 초록색인데 갑자기 막 하얀색, 황토색이다 하면 아 저게 벙커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그레 콜이라든지 공이 낙하하는 지점, 이제 떨어지는 지점에 잘 보이지 않는 홀들은 티샷을 잘했다고 생각해도 이 숨겨져 있는 벙커에 빠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벙커 탈출하는 방법 첫 번째는 페어웨이 벙커입니다. 자, 처음에 페어웨이 벙커에 빠졌을 때 이제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난 페어웨이도 잘 못 치는데 이렇게 벙커에 빠졌다니 내가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 라는 이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안한 마음에 스윙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 미스샷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벙커에 빠져도 첫 번째로는 좀 당황하지 않고 스윙을 좀 천천히 리듬을 잃지 않고 천천히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이제 그립을 첫 번째로 이 한 클럽을 길게 잡아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00m 벙커에 빠졌다 하면 저는 원래 피칭을 치는데 9번 아이언 한 클럽 더 길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립은 조금 짧게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이 그립을 짧게 잡는 이유는 임팩트가 살짝 탑볼로 맞아야 하는데 그립을 원래대로가 아닌 살짝 짧게 잡아주면 채가 짧아졌기 때문에 쉽게 이 탑볼을 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립은 짧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공의 위치는 중앙보다 살짝 우측에 놓아줄 거고요. 그 다음 이 발을 지면에 안정적으로 파묻어야 하는데 이 발을 모래에 파묻지 않으면 스윙을 하다가 발이 이렇게 백스윙 때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맞을 땐 이렇게 가기도 하면서 뒷땅이나 탑볼이 나면서 정확히 임팩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벙커에 들어갔을 때는 이 발을 지면에 꽉 묻는다는 느낌으로 약간 트위스트 춤을 춰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벙커에 발을 꽉 묻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페어웨이 벙커샷은 살짝 탑볼로 임팩트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탑볼을 치면 공의 탄도가 낮아지면서 벙커 턱을 맞고 다시 벙커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탑볼을 치면 당연히 공의 탄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탈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페이스를 살짝 열어줄 건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잡아놓고 헤드 페이스를 여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헤드 페이스를 살짝 열어주고 그립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윙을 할 때
100%의 힘을 사용하는 풀스윙이 아니고 저희가 첫 번째로 한 클럽 길게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70%에서 80% 정도의 힘으로 스윙을 가볍게 피니시 할 때처럼 이렇게 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손으로만 80% 정도 힘으로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스윙을 해주시면 이 페어웨이 벙커는 무난히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벙커가 페어웨이뿐만이 아니라 이 그린 주변에도 벙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린 주변 벙커에서는 골프 클럽을 보면 S라고 써져 있는 이 샌드 웨지나 아니면 숫자 56도 뭐 또는 58도 웨지를 이제 쳐줄 건데요. 이 클럽을 보면 클럽 헤드 이 부분이 솔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리딩 엣지. 그다음 이 바닥 부분을 바운스라고 해요. 근데 그린 주변 벙커샷은 페어웨이 벙커처럼 직접적으로 공을 가격하는 게 아니라 클럽의 이 바운스를 이용해서 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 뒤에 한 3cm 뒤 3cm 정도의 뒤 모래를 향해서 스윙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모래가 폭발하는 힘으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벙커인데 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그린 주변 벙커들을 보면 이 페어웨이 벙커보다 대부분 턱이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공을 띄워서 이렇게 띄워서 탈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을 띄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페어웨이 벙커에서도 살짝 헤드 페이스를 열어줬잖아요. 근데 턱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클럽 페이스를 많이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발 스탠스는 왼쪽을 헤드를 많이 열어준 만큼 왼쪽을 보고 이제 어드레스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발을 예를 들어 그대로 놓고 헤드 페이스만 열어놓고 그 다음에 공을 친다면 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휘게 돼요. 그래서 헤드 페이스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발은 왼쪽으로 향하게 놓고 쳐주셔야지 똑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머리를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이 머리가 움직이면 첫 번째로 원하는 위치에 클럽을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공을 대부분 띄우려고 이 체중을 칠 때 오른발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머리가 뒤로 가면서 100% 뒷땅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쳤을 때 탈출하지 못하고 턱을 맞고 다시 떼구르르 그 자리로 돌아온다거나 여러 번 같은 샷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딱 고정시키고 벙커샷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윙 모션 자체를 백스윙 때 가파르게 들었다가 치고 난 다음에 이 피니시 때 페이스가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열어주셔야 돼요. 이 페이스가 닫히게 되면 우선 이 가는 길이 낮아지면서 공도 높게 뜨지 않고 그린에 딱 떨어졌을 때 스핀도 걸리지 않아서 많이 구르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스윙이 V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V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손목에 힘을 빼고 그립을 가볍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벙커샷이 뒷땅을 치면서 모래가 폭발하는 힘으로 공을 탈출하는 거는 맞지만 힘으로 모래를 세게 치면서 거리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스윙 크기로 거리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는 코스에서 20m 벙커샷이다 하면 40m의 스윙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했을 때 뭐 예를 들어 30m 벙커에 30m가 남았다. 그러면 60m 어프로치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린 여러분 오늘 벙커 레슨이 조금 길어서 기억할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레슨 중에 한 가지라도 보고 듣고 행동하셔서 코스에서 벙커에 빠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다솜 프로에게 레슨을 또 받아봤습니다. 정말 탈출하고 싶어요. 탈출. 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저는 이제 필드 나가본 적은 없는데 이 벙커에 빠졌을 때 저는 항상 막 돌아오더라고요.
그 턱을 그런 경험 맞고. 많죠. 아 그래요? 네. 어. 전 필드에서 그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나가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오랜만에 또 투샷. 이 투샷 오랜만이네요. 네. 자, 그러면 실시간 라이브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네. 저는 정말 턱에 맞고 또르르 또르르 이거 3번 했거든요. 그래서 전 한번 그 그린 주변에 벙커를 아, 네. 배워볼게요. 그러면 먼저 한번 쳐주세요. 네. 네, 한번 제가 봐볼게요. 어떻게 치는지, 문제점이 과연 뭔지. 네. 네. 자 볼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이렇게 가서 이거는 어때요? 턱 맞고 또르르르 샷 아닙니까? 지금 네. 스윙을 보면 이제 제가 3번째 얘기했던 머리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딱 중앙을 놓고 샷을 했을 때 머리가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돼요. 더 띄우려고 뒤로 가게 되면 네. 어차피 뒷땅을 치게 되는데 머리가 더 뒤로 가면 더 뒷땅을 치겠죠. 네. 그럼 모래만 많이 아. 파고 공이 날아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벙커샷을 할 때 공을 여기에다 올려놓고 벙커샷을 할 머리는 때 고정. 그렇죠. 머리는 항상 네. 그 자리에 고정을 해주시고 백스윙을 가파르게 들었다가 네. 딱 치고 난 다음에 셀카. 그쵸 셀카봉처럼 네, 셀카봉처럼 이렇게 네. 가파르게 V자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는 딱 머리는 잡아놓고. 그대로. 그쵸 머리를 제가 여기 아. 뒤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자, 그리고 가파르게 했다가 했다가 팡.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셀카 됐나요? 네 됐어요. 제가 빠질 테니까 네. 그냥 한번 쳐보세요. 머리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 좋아요. 고정하고 갔다가 자, 지금도 이렇게. 조금 뒤로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뒤로 갔으니까 조금만 이게 더. 네. 더 고정. 네. 자, 해볼게요. 그러니까 공 앞에 머리가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네. 가파르게 들었다가 그냥 공 뒤에 3cm를 네, 탁 해볼게요. 쳐주시면 돼요. 가파르게 들었다가 팡. 그쵸. 제 머리에 문제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또 벙커 탈출 못할 거야 자신감 없게 느끼신 분 많을 텐데 아마 머리만 고정하더라도 굉장히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너튜브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이 그린 주변 30m에서 이 스윙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그냥 일반 어프로치였을 때, 네. 네, 일반 네, 어프로치였을 때, 네. 네, 어프로치였을 때 이제 스윙 크기는 각자 사람마다 다른데, 네. 절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스윙 크기를 여기서 20m는 저는 이렇게 테이크어웨이 2번 스윙 네. 저희가 배웠던 테이크어웨이 스윙으로 이 정도 하고 30m는 여기서 코킹만 살짝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시계로 따지자면 여기 9시보다 조금 작은 한 8시 반 7시 8시 정도 손이 네. 위치에 손이 있다고 8시? 생각하고 여기서 한 요 정도 와. 네, 요 정도 치면 코스에서는 오. 조금 더 구를 거예요. 그럼 딱 네. 30m.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박다솜 프로가. 예. 네. 어. 그래서 8시까지만 예. 올리시고 네. 해보면 아마 30m는 쉽게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자, 30m가 남았을 때의 이 스윙 크기 한번 배워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박다솜 프로에게 실시간 라이브 레슨까지 만나 보셨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K-팝과 함께하는 골린이 탈출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K-팝과 함께하는 골린이 탈출기 뮤직 스타트. 자, 첫 번째로 이제 페어웨이 벙커. 자, 페어웨이 벙커였을 때 한 클럽 길게 저는 100m에 원래 피칭을 치는데 만약에 벙커에 빠졌다고 하면 9번 아이언을 잡고 스윙을 할 거예요. 그리고서 공은 살짝 오른발에 위치해주고 그립은 평소보다 짧게 잡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트위스트를 해줘서 좀 강하게 묻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윙을 100% 스윙을 할 때는 저희가 피니쉬를 하잖아요. 발을 강하게 묻었기 때문에 발을 안 움직여도 돼요. 그러니까 70%에서 80% 정도 스윙을 한다 생각하고 헤드를 살짝 열어서 약간 이렇게 진짜 싹 이긴데요? 그렇죠. 약간 볼만 탁 걷어치는 느낌. 아. 네. 그렇죠. 볼만 살짝 딱 탑볼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린 주변 벙커를 보면 그린 주변 벙커는 페어웨이 벙커와 다르게 제가 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을 더 많이 띄워줘야 돼요. 그러면 헤드를 더 많이 열어줘야겠죠. 첫 번째로 헤드를 굉장히 많이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대로 치게 되면 헤드 페이스가 오른쪽을 보고 있어서 그냥 무조건 오른쪽으로밖에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발 스탠스를 왼쪽으로 열어준 만큼 왼쪽으로 봐줄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는 항상 고정. 뭐 페어웨이 샷을 치든 뭐 그린 주변 벙커 샷을 치든 뭐 드라이버를 치든 머리는 항상 많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항상 고정하고 백스윙 가파르게 들었다가 치고 페이스가 약간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 아까 우리 연상은 아나운서랑 같이 셀카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스윙이 V자가 될 수 있도록 놓고 이렇게 높게 띄워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쳐볼게요. 좋아요. 네. 벙커에서는 발을 이제 이렇게 강하게 묻었으니까 발 떨어지면 안 되고 그냥 약간 팔로만 가파르게 스윙해준다고 생각하고 V자. V. 오. 네, 이렇게 고윤성 프로와 박다솜 프로에게 아주 꿀팁 같은 내용들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네, 오늘 훅 구질, 응급 처치 방법이랑 또 벙커 탈출 배웠는데 골린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꼭 필요한 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박다솜 프로 오늘 오랜만에 저희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어떠셨어요? 우선 홍석현 아나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쉬는 동안 라운딩을 혹시 한 번도 안 나갔다 했는데 뭐 네. 연습장에서 살았다거나 혹시 라운딩을 많이 다녀오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 좋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저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연습할 때 보셨죠? 네, 저 진짜 깜짝 비결이 놀랐어요. 뭐예요? 비결이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라. 항상 이미지 매 트레이닝. 순간. 이미지 비결입니다. 트레이닝 좋죠. 네. 고윤성 프로는 아, 오늘 네. 잘하셔서 저도 뭐 어떠셨어요?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네.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그동안 실력이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오. 두 분 다 뭐 연상 아나운서님은 말할 것도 없고 홍석희 아나운서 샷이 일관성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아, 그래요? 네. 오, 진짜 확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더 당황스러워요. 아, 이렇게 또 칭찬을 이렇게 네. 한꺼번에 낯설다. 받으니까 오랜만이죠. 네. 칭찬이. 낯선데 네. 아무튼 이 칭찬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 자, 아. 벌써 프로그램을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또 저희가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저희 보고 듣고 행동하는 골린이 탈출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5주 연속으로 또 계속 이 골린이 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많은 시청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골야호! 골야호!